낡고 곰팡내 나는 단칸방 장판 아래에서 발견된 통장 한 개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통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하얀 침대에 앉아있는 70대 노모는 10년 전의 기억 속에 갇혀 자신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굽은 손은 허공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계속 찾는 신용을 반복합니다. 성공만을 쫓다 모든 것을 잃은 40대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외면했던 시간 동안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참혹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한 가족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비밀을 추적해봅니다. 주인공 이민호 씨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40대의 나이에 회사를 세우며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홀로 그를 키워낸 어머니 김선아 씨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채소를 팔며 아들의 학비를 댔던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만이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이민호 씨의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건강마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아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버겁다는 이유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외거대 요양원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짐이 되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의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결국 사업은 부도를 맞았고 이민호 씨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그는 어머니가 살던 변두리의 낡은 달동네 단칸방으로 짐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어머니의 집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방 한 구석과 마당에는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폐지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동네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거동조차 불편했던 어머니가 지난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온 동네에 폐지를 주워 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도 그녀는 파지 줍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말려도 아들 사업에 보태야 한다며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끌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정리하던 아들은 찢어진 장판 밑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로 겹겹이 쌓인 철제 상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녹슨 상자 안에는 흙먼지가 묻은 통장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친 아들의 두 눈은 커졌고 이내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는 2,000원, 3,000원, 5,000원씩 입금된 내역이 수백 줄에 걸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 옆에는 은행 직원이 대신 타이핑해준 듯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들은 아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우리 민호 구두 살 돈, 민호 회사 직원들 회식비 보탬,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보탤 돈, 10원 단위까지 알뜰하게 모은 그 돈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통장의 맨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로 어머니가 직접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던 시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 간신히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미안해. 우리 민호 밥 굶지 마. 이 돈으로 꼭 따뜻한 국밥 사 먹어. 글씨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원망하며 방황하던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는 공포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10원짜리 동전을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 3개에 찍힌 최종 잔액은 1,523만 원. 폐지 1kg에 50원 하던 시절 어머니가 30만 킬로그램이 넘는 폐지를 주워 만든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민호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신기루에 취해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그는 통장을 품에 안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창밖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눈앞의 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민호 아세요? 우리 민호 오면 이거 주려고 챙겨놨는데.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녹아버린 박하사탕 한 개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아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는 사탕을 입에 넣으며 태어나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민호 씨는 요양원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화려했던 대표직을 내려놓고 인근 물류센터에서 야간 택배 산화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요양원으로 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의 돈은 단 1원도 쓰지 않고 평생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삶은 잃었지만 그는 지금이 과거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늦게나마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매일 조금씩 더 희미해져 가지만 아들은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 1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랑이 어쩌면 누군가의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동 실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